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되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3년도 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남궁규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김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재원별 예산 내역,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0.78% 증액된 3,146억 2,939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95% 증액된 3,104억 2,1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58% 감액된 42억 7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 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 예산보다 8억 2,749만 원 감액된 621억 2,552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5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관련으로 보건복지부 내시가 별도 사업으로 신설 통보됨에 따라 냉난방비 예산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사업의 통계목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6억 5,114만 원 증액된 433억 6,828만 원으로 비산동 노인종합복지관 내부 공사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받아 6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복지과는 기정 예산보다 7억 8,947만 원 증액된 659억 8,962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8억 3,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자 감소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운영사업비 5,7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가족과는 기정 예산보다 25억 3,398만 원 증액된 493억 9,756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교직원 인건비에 8억 5,515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6억 1,99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양구청 예산 부족분 분배 조정을 위해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2023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한시적 별도 지원을 위한 3억 3,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육 청소년과는 기정 예산보다 9,475만 원 감액된 638억 2,601만 원으로 안양초 학교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영역에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인 초중동 학부모 폴리스 지원 사업이 동안경찰서의 초등학부모 폴리스 조직 구성이 미흡하여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위생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2,435만 원 감액된 38억 7,154만 원으로 럼피스킨 방역약품 구입비에 도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의 대상자 2,104명이 감소하여 1억 1,6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으로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4억 9,779만 원 감액된 39억 2,7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규미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님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홍승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수환경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로교통환경국장이 참석해야 하나 도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보수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예산 주요 사업 내역, 세출 예산 주요 사업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401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보다 1.47% 감소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에서 1.48% 감액된 39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서별로 세입 예산액에 대해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규모 1,138억 700만 원으로 규정액보다 0.35% 감소하였으며 일반 회계 예산은 기존액 0.35% 감액된 1,138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7억 8,300만 원, 기후대가 398억 4,600만 원, 자원순환과 731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5쪽 세입예산의 주요 사업의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으로는 2022년 민간단체 수질 보존 활동 지원 국고보조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책과 소관으로는
사업 물량 조정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사업은 9억 원이 감액된 281억 400만 원과 2022년 가정용 전옥소 볼락 보급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교통환경부 보수안에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일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향미 만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유향미입니다. 보건사업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빈대 방제 대응을 위한 대책 사업비 편성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 2월 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만안구 보건소 세입 예산은 국고 보조금 2억 2,700만 원 감액된 138억 7천만 원을, 도비 보조금은 2,200만 원 감액된 7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31억 100만 원 대비 1.45% 증액된 23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 사무 관리비로 전문 방역업체 연계로 고시원 등 위생 치약시설의 방역 비용 지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방역 휴대용 스팀 청소기를 구입하여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사업 정상 결과에 따라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사업 조서입니다. 위생 취약시설 빈대 방제 지원으로 편성한 방역 대책비는 100% 도비 보조 사업으로 11월 말에 내시된 예산입니다.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촉박하여 예산 2월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향미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보영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빈대 방역 대책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의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16억 원으로 기정 예산 218억 2천만 원보다 2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빈대 방역 및 방제 대책비로 2,400만 원, 그린 리모델링 집행 잔행 및 이자 반납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 2건입니다.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5,04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집행 실적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사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을 지방재원에서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7건은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빈대 방역 대책 및 코로나19 의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근본 사회 추경 예산을 원한대로 채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장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상위와 회의 중복인 관계로 신경수 복지문학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신경수 복지문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학과장 신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상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총무경제위원회와 상임위 일정이 중복되어 김승건 구청장님께를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예산 편성과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만안구의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예산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액과 동일하여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의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09% 증가된 2,537억 5천만 원으로 27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7쪽의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의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상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복지문학과 소관 예산만 해당되며 3회 추경 예산액보다 1.22% 증가한 2,250억 3천만 원으로
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학과 소관 주요 편성 내역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7개 사업에 13억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모급여 지급 등 7개 사업은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등 10개 사업은 2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경로당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 국도비가 내시되어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 추경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경수 복지문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이성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상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입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액과 동일한 47억 8,800만 원으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액 2,328억 7,100만 원 대비 2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35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2,039억 2,800만 원 대비 26억 900만 원이 증액된 2,065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은 복지문학과 소관으로 영유아 보육료 27억 원, 부모급여 17억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 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 2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금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편금주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이쪽에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8,974억 1,4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77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0.24% 감액된 1조 5,488억 6,400만 원,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1% 감액된 3,485억 5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임 예산안부터 4쪽의 세출 예산안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48.92%인 9,283억 2,1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0.81%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0.87% 증액된 9,243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11.25% 감액된 39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에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감 내역과 7쪽부터 9쪽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천만 원 이상 증감된 주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0.41% 감액된 1조 8,97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개수 조정 및 집행 잔액 반납,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황에 따른 통계목 변경, 공무원 연금 부담금 집행 잔액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3회 추경 예산액보다 0.81% 증액된 9,283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보조금 반환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운용 방침과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 운용 계획 대비 0.73% 증액된 5,844억 4,200만 원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 개정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대비 1.28% 증액된 3,338억 2,400만 원, 재정 안정화 개정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대비 증감이 없으며 국제협력 진흥기금 등 15개 일반 기금은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 대비 0.08% 증액된 513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12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7개 기금 중 1개 기금의 변경이 있었으며 변경 규모는 기금 운용 계획 대비 15.15% 증액된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의 기금 수지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 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용 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금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네, 김정중입니다. 자료는 잘 받았고요. 복지정책과요. 복지정책과의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39페이지의 지역사회 복지 연계 강화 워크숍 감액 사유를 봤는데, 2차에 나눠서 가야 되는데 왜 1차를 미집행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4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또 역시 연 2회인데 왜 1회가 됐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취정책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1번 연계 강화 워크숍과 4번 역량 강화 워크숍이 이제 같이 민간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민간이 같이 함께 워크숍을 가는 행사 예산이고, 따로 세워져 있지만 연계 강화 워크숍은 공무원들에게 집행되는 거고, 역량 강화는 이제 민간에게 사회복지사 협회 이제 보조 형태로 해서 같이 이제 함께 가는 예산인데, 뭐 최근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부분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시가, 그래서 이거를 미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1회 우리가 단양에 1박 2일로 함께 130명, 131명이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한 번이면 되지 않을까. 이 워크숍 연간 민간 합동도, 왜냐하면 다양하게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통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요 두 가지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네. 이 사업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됐던 사업이죠? 이 계속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 코로나 팬데믹 현상 전에 됐고, 그 다음에 끝났었을 때도 작년하고 재작년은 계속 이어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예산 때문에 이게 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효과성이 떨어져서 앞으로 계속 쭉 1회만 할 건지. 예, 내년 본 예산도 저희가 한 번만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정도 그 공무원들은 대부분 또 시기가 2회를 진행하다 보면 참석률이 우리가 예산 50명 정도 공무원 참석을 해야 되는데 27명 정도 이제 한번 가고, 하반기에는 특히 이제 이렇게 의회라든가 이런 그 일정 때문에 공무원은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제 민간 합동을 통해서 이제 서로 소통하자라는 취지인데, 그 취지의 목적이 조금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 검토 보고를 통해서 그 감액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쭉 가실 거죠? 네, 쭉 네, 한 쭉 번만 진행. 한 번만 진행할 것일 거죠? 네, 네. 사실상 이 공무원 집행부님들하고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님들하고의 어떤 공감대와 유대가 있어야지 그 기관과의 애로사항과 또 강점을 알아서 서로 상호간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유지가 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1년에 2번인데 1년에 2번은 많으니까 또 유사한 것들이 많으니까 한 해로 줄인다. 이거 좀 진작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이거 예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사실은- 오해를 부를 수가 있다고 이거. 네. 알겠습니다. 네. 청소년 교육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예요. 안양초 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4차 추경에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방위 대피시설이 폐지가 됐잖아요. 이 폐지된 게 몇 년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거 본 예산에 올려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내년에 추경 올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자비 4차 추경에 올려야 될 그런 긴박한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상으로는 갑자기 보이지만은 사실 이게 지속적으로 좀 오래
작년 말부터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당초 이제 먼저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좀 주민들과 같이 하자, 또 지자체와 같이 하자, 그런 큰 취지로 이제 하던 차에 민방위 이 교육장이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용도가 어떤 효율성 떨어지고, 이제 물론 이제 지하이기 때문에 또 이제 노후돼서 뭐 이렇게 누수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호계동 그 민방위 교육장이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이제 그 의미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된 거는 작년입니다. 작년부로 폐지가 됐고, 그러던 차에 이게 이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민방위 교육장이 있고 또 교육청에서 마침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좀 활용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차에 예산이 늘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이게 본 예산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본 예산이 그 정말로 뭐 1원이라도 이렇게 막 끌어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근데 추경에는 마침 이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해서 이렇게 이 사업 효과는 뭐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1년 정도 작년에 좀 폐지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타당성 연구 조사를 좀 물론 들어가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에 이제 뭐 주민 설명회도 그렇게 선행이 되겠지만, 예. 이거 그 전에 그러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욕구 조사나 이렇게 사업 설명 같은 거 한 적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그 단계까지는 갈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 이렇게 하는 용역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문가 의견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자료라든가 또 먼저 하는데 선진지도 좀 확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예산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예, 그런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용역이 어떤 목적을 딱 설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 근데 뭐 전문가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예요. 예, 그분 주변에 있던 분들, 예, 예를 들어서 1동, 4동, 5동, 6, 7, 8동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되는데,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분들이 의견을 듣는 게 선행이고, 예. 그리고 이게 급하지 그럼 뭐 어차거나 내년에 하신다면 네. 뭐 내년 뭐 본 예산은 못했지만은 뭐 추경해도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 먼저 아까 이제 그 주민들 의견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추가적으로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사실 저희와 의도하지 않게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학교를 통해서 또 이제 주로 이제 학부형님들이 관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여러 루트로 이제 교육청이랑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또 중앙에서 자꾸 이제 오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뿐이지 그런 취지는 서로 다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못지않게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서로 전망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있을 때 해서 내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 또 내년을 봐도 이렇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미리 확보해 놓자는 말씀이시죠? 내년, 예, 똑같이 예, 어려운 건 내년도 알겠습니다. 어렵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네, 김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윤경수 의원님. 네, 복지정책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예산을 전년 대비 막 비교하다 보니까 본 예산 심사 때도 통계목이 이렇게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정갈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안양시가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5만 원씩 재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준 것,
네. 그때 나온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네네.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 참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보통 교부세를 가지고 중앙정부가 네.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지자체별로 현금성 지원. 그러니까 여기서 통계목 03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니죠? 네, 네. 예. 참 너무 그가 지금 저희는 없고 그거 정말은 각별한 그런 재난일 때 우리가 안양 각 지자체별로 하는 건데 그때 기사에도 제가 했듯이 당시가 아니라 2025년도에 페널티 부과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다 간결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윤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노인복지과 80페이지에 올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이제 국비로 7천만 원인데 올해 이 장례비 지원 실적하고 집행 잔액이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노인복지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제비는 올해 4건 나갔고요. 전파방지비 9건 해서 총 13건 되고 집행액은 4,736만 원이 집행을 했고 잔액은 2,286만 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은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깎이는가요? 아니요, 똑같이 전파방지 비용은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고 장제비는 딱 1,000만 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2만 원 추가 74만 2천 원 정도 내려온 거는 국가 차원에서 남은 거를 다 이제 털어내는 느낌으로 저희한테 준 건데 요거 좀 집행할 사람이 좀 내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이제 명시율로 넘길 건데요. 내년에 요거 집행하면 더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여성가족과 페이지 104 쪽을 보면은요. 국도비 보조 집행 잔액 반환해서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2,200,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100.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을 하시게 됐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호시설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기치 못한 걸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인데요. 우리가 4명분을 편성했는데 이제 2명만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상담소도 이제 인건비성이 이제 그 결혼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 그 교육 청소년과 보면은 거기도 국도비 반환에 청소년 건강 지원, 청소년 쉼터 운영 여기도 이렇게 합하면은 7천 가까이가 반납이 됐어요. 이것도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지원은 이제 부연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렇게 이제 소통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늘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좀 해줘야 저희들이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저희도 늘 이렇게 반복해서 신청해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좀 신청을 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개 학교, 31개의 그 언저리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이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위원장께서도 올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이렇게 더 좀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많이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리대거든요, 이게요.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에 물론 학교에서 네. 소극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 좀 더 이런 사업에 적극성을 띄워줬으면 예.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은 1년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시니까 또 추경에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구 보건소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양쪽 그 빈대 방역 대책을 했는데 먼저 그 만안구 보건소에 질의 드릴게요. 이 만안구 보건소는 빈대 방역 대책에 그 사무 관리비를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동안은 따로 명시이월 없이 그냥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빈대 방역 대책을 그 사무 관리비와 그 대책비, 자사미 물품 취득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걸 위탁을 주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만안구 보건소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빈대 방역 대책비는 동안만한 같이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2월 되는 걸로 동안도 2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 보니까 동안은 그 명시이월이 표시가 안 돼서 같은 사업일 텐데 왜 동안은 명시이월이 안 되고 만안은 명시이월을 했나?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 명시이월입니까, 과장님? 네, 근데 표시가 안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안에는 그 고시원이 몇 군데가 있나요? 고시원이 안전총괄과에서 60개 정도 점검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빈대가 의심 신고는 저희가 한 5건이 있었는데 발견된 거는 아직 없고요. 그 빈대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방역을 지원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2월 명시 2월 하는 겁니다. 빈대가 발생되면 이렇게 소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고시원이나 취약 지역을 먼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비용이요. 한번 출장을 했을 때 보호 장비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본 출장비가 20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평당 그 방역할 수 있는 그 비용이 한 11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방역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도비 보조금이 2천만 원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한 6군데 정도 저희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빈대가 발생이 되면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 전체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보다 이제 서울 쪽에서 빈대가 많이 나와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아마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보건소에서는 뭐 빈대 아니라 그런 해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138페이지 동안보건소에 그 결핵실에 공기 정화기가 없었나요? 이번에 내년 추경에 3대를 구입하는 걸로 나왔네요. (138페이지예요) 이건 여기 수립입니다. 이게 구입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는 거 수리하는 거 되겠습니다. 공기 정화기 3대 수리. 네.
왜냐하면 특히 이 결핵 이쪽에는 공기 정화, 공기 살균이 가장 필요하니까 잘해서 그 결핵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저도 더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양쪽 보건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청의 지리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안복지문학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저는 그 우수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 우수형 어린이집은 전액이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질의 드리는 것보다 그 우수형 어린이집이 한번 지정이 되면 뭐 2년이나 3년 뒤에도 계속 그 어린이집만 지정이 돼서 그 이외에 혜택을 못 받는 그 어린이집에 대한 그 구제 방법 같은 거가 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우수형 어린이집은 이제 해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신규로 이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7개에서 양구청 합쳐가지고 7, 8개 정도 지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자격 미달되는 평가를 해가지고 되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이제 영화원 어린이 수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우수 어린이집에서 이제 탈락되는 어린이집도 뭐 1년에 한 2-3개씩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연도별로 보면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아니 이제 우수형 어린이집이 순수 이제 11로 된다면 그 기준에 늘 이렇게 루틴하게 그 기준에 미달이 되는 데는 계속 그 혜택을 못 받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애들이 보통 우수형 어린이집에 담임 수당도 주고 환경 개선비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골고루 좀 혜택이 갔으면 그런 마음에서 양쪽 구청에 그런 개선안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내년엔 우수형 어린이집에서 좀 이렇게 탈락돼서 소외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도록 당부드리려고 제가 질의 드렸던 겁니다. 예, 뭐 저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육 청소년과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4차 추경이 올릴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셔서 예산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김보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심사의견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현행화에 따른 통계목 변경 등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효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24년을 함께 맞이하시기로 합시다. 사내를 선포합니다.